안녕하세요. 사랑하고 보배로우신 청호문에 대해 제11기 수강생 여러분,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드신가요? 네. 그런데 우리들은 감성이 짙은 시인들이기 때문에 긍정을 노래하고 기쁨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시상에 적용하여 독자님들에게 힐링을 주는 아주 위대한 문학인이기 때문에 곧 다가올 새로운 계절, 시인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가을을 먼저 상상해보며 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청호문에 대해 시 창작 강의 이후에 제가 시 낭송 강의를 맡게 된 지도자 정영란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똑같이 저희 이재춘 교수님의 감성의 밭이라는 시를 낭송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고 또 낭송의 기법에 맞추어서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외우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 감성의 밭에 보면 그 1년 말고 2년에 먹먹한 가슴으로 젖어버린 가슴의 자리한인데 가슴이 아니고 마음의 자리한입니다. 이렇게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나눠드렸던 교환에 2절에 보면 젖어버린 가슴의 자리한 이 부분을 젖어버린 마음의 자리한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많이 연습하고 또 과제로 제가 낭송을 해서 밴드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몇 분 안 올리셨어요. 우리 문정 조영옥 선생님께서 매를 먼저 맞는 게 좋다고 먼저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감성도 좋으시고 정말 제가 그 시 낭송의 기법을 전달해주고 전수해준 대로 잘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에너지, 목소리의 힘이 조금 덜 들어갔다 이렇게 느껴지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동감 있게 시 낭송이라는 것이 시인이 시를 써서 독자들에게 마음을 전달한다라고 하면 시 낭송은 그 전달하려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정말 적절하게 독자들에게 감화 감동을 시키면서 공감대를 끌어내느냐 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것이 낭송가의 특권이면서 낭송가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낭송이 요즘에 그 시창작 버금가게끔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귀하게 지금 한 획을 긋고 있는 그런 소중한 중요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낭송가들의 활발한 활동과 또 어느 자리에 어느 행사에 갔을 때 어떤 노래보다
어떤 율동보다 그 다음에 뭐 멜로디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도 정말 감성이 짙은 시 낭송 한 귀절이 심금을 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심신이 어렵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로우신 분들에게도 굉장한 힐링을 드릴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분들에게 희망과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시 낭송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도 낭송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느껴보면 정말 낭송을 할 때는 숙연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너무 감동받았다면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낭송을 하고 나오면 정말 잘 들었고 꼭 제 얘기 같다 하시면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는 정말 내가 멋내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낭송을 배우고 목소리가 예쁘니까 꾀꼬리처럼 그냥 예쁘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얕은 상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풍요롭고 폭넓고 그 다음에 가치로운 일에 가치로운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서로 마음을 교류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귀한 낭송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낭송은 정말 그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읽듯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낭독하듯이 한다든지, 그냥 편하니까 목소리를 그 가성을 내서 예쁘게만 하면 꾸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어요. 목소리는 너무 좋으신데 그 감성의 굴곡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고조장단에 맞춰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다음에 끊을 때 끊고 늘려줄 때 늘려주고 호흡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짧게 호흡하고 길게 호흡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를 막 그냥 예쁘게만 꾀꼬리처럼 목소리를 해서 그냥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기교를 부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낭송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표현하고 또 쓰시면은 또 꼭 필요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그러나 저희들은 기본적인 낭송의 패턴을 가지고 제대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좀 익살스럽다든지 슬픔의 자리에서 정말 애도를 한다든지 또 기쁨의 자리에서 정말 감동을 준다든지 했을 때에 그럴 때에는 리드미컬하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쁨도 줘야 되고 숙연하게도 해야 되고 같은 시 하나에서도 여러 가지의 색깔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사설이 길었죠. 보니까 지금 저희가 8월달부터 8, 9, 10월달까지 이 청호 이재청 교수님의 감성의 밭을 우리가 다 애워가지고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좀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짧은 시 하나를, 다른 분의 시 하나를 스토리가 있는 시입니다.
한번 전달해 보고, 아, 이렇게 시 낭송을 가르치시는 우리 정영란 선생님도 이런 스토리를 알고 계시구나 라고 또 함께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하나의 남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나 우리 또 제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어느 날 문득 이게 어떤 이제 고민을 했어요. 한 주 동안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서 좀 재미나게 방송을 지도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의 시 한 수를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감성의 고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또 감성의 밭 우리 청호 이재천 교수님의 감성의 밭을 여러분들께 또 낭송해 드리면서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내 꿈자리에 와서 오른손 새끼 손가락에 금가락지 끼워놓고 부끄러워 고개 못 드는 너는 누군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난밤 내 꿈자리에 와서 오른손 새끼 손가락에 금가락지 끼워놓고 부끄러워 고개 못 드는 너는 누구인가?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시는요, 전 박정희 대통령님의 첫 부인이었던 김호남 여사님의 시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은 유경수 여사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젊은 어렸을 때 적에 서로 이렇게 한 가정과 한 가정이 정약을 결혼을 이렇게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19살 때 16살 되는 김호남 여사님과 혼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이 부인을 멀리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공부를 가르치시고 또 바깥 활동을 하고 하시니까 시골에 있는 이렇게 보존한 그런 여성이 눈에 안 들어왔겠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딸 하나를 낳는데 박재옥이라는 딸을 하나 얻고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경수 여사가 둘째 부인이신 건데 그 이후로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공양주라고 하죠. 공양주. 어느 절에 가서 공양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분이 스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재혼을 하지 않고 한 사람만 그리다가 이렇게 지은 시인데요. 참 여자의 입장으로서도 보면
아직까지 마음이 아리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원망에 섞인 시인 것도 같고, 아직도 그분을 못 잊고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애틋하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의문을 던지는 그런 정말 아릿한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그 시골 많이 배우지 못한 그 가정의 어린 그 정약 결혼을 16살 때 했으니까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멋진 금가락지라는 시를 선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이 되고 시낭송가가 되고 또 지도자를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항상 더 멋진, 더 아름다운, 더 폭넓은, 또 심도 깊은 그런 시상에 정말 독자님들이 매료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고 낭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가락지라는 시를 제가 한편 잠깐 소개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보시고 어째서 이 여인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더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개월 동안 이 낭송을 다 외워가지고 낭송을 제일 처음에 하시는 분에게 제가 어떤 상품을 드린다고 했죠. 그렇으니까 열심히 다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고조장단이라든지 이어서 붙여서 낭송해야 될 부분과 짧게 띄어서 해야 될 부분과 또 고음과 저음과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몇 번씩 읽어보시고 몇 번씩 들어보시고 본인도 또 이 시를 내 가슴에 흡수시켜야 돼요.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다 외운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 글을 가지고 정말 온통 젖어들어서 다 흡수시킨 다음에 그 마음의 그 감성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멋진 시 낭송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르치는 저도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대천 교수님의 감성의 밭을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의 밭, 청호 이재천. 아침이면 늘 그리운 얼굴, 밤새 고요에 젖어 뒤척이다 이른 새벽에 드리운 이슬처럼 그리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먹먹한 가슴으로 젖어버린 마음에 자리한 푸른 추억을 퍼내다가 이내 눈 감고 체념해버리는 것도 그리움에 갇힌 환영 때문일까요? 맑은 바람과
햇살로 세탁해 파란 하늘에 널어놓으면 정갈해지려나. 오늘을 활짝 핀 모습으로 만듭니다. 상큼한 얼굴로 짙어가는 녹음처럼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정리해 청결하게 욕심 없는 마음만 간직하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빛을 내는 희망. 가녀린 두 손으로 받아 소중한 사랑의 물을 주어 키우다 보면 세상에 큰 빛이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그리움도 한 조각 양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장에 보면은 첫 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이행에 보면 늘 그리운 얼굴 있잖아요. 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늘 그리운 얼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밤새 떼고 고요의 저절을 같이 이어서 고요의 저절 뒤척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른 햇볕에 드리운 이슬처럼, 그 다음에 그리움의 흠뻑은 그리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의 첫 소절에 보면 먹먹한 가슴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먹먹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먹먹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먹먹한 가슴으로 젖어버린 마음에 자리한 푸른 추억을 퍼내다가 이내 눈 감고 체념해 버리는 것도를 같이, 지금은 떼였었지만 같이 이어서 하시면 돼요. 이내 눈 감고 체념해 버리는 것도 그리움에 갇힌 환영 때문일까요? 그리움에 갇힌을 한 소절로 읽고 환영 때문일까요를 한 소절로 또 읽습니다. 그 다음에 연과 연 사이는 하나, 둘, 셋, 3초를 뗀다고 했죠? 맑은 바람과 햇살로 세탁해. 파란 있죠? 파란. 그 다음 파란을 파아란으로 읽는 거예요. 파란 하늘에 널어놓으면 정갈해지려나. 오늘을 활짝 핀 모습으로 만듭니다. 다음도 상큼한 얼굴로 같이 이어주세요. 상큼한 하면서 반 소절만 떼주는 거야. 반 호흡만 하는 거예요. 상큼한 하늘로, 죄송합니다. 상큼한 얼굴로 짙어가는 녹음처럼. 다시 할게요. 상큼한 얼굴로 짙어가는 녹음처럼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여기에서 버릴 것과 띄어 있잖아요. 간직할 것을 띄어 있는데 같이 붙여서 읽어주세요.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정리해 청결하게 욕심 없는 마음만 간직하겠습니다. 요거는 청결하게, 잠깐 청결하게 반호흡만 쉬고 욕심 없는 마음만을 이렇게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 한 호흡 한 소절로 떼고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청결하게 욕심 없는 마음만 간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하는 거죠. 보일 듯 말 듯 빛을 내는 희망. 가녀린 두 손으로 받아, 가녀린 두 손으로 받아 소중한 사랑의 물을 주어 키우다 보면 세상에 큰 빛이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그리움도 한 조각 양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맺음이 되는 청호의 감성의 밭 시입니다. 오늘 잘 동영상을 잘 보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9월 달에는 다음 한 주 남았죠? 한 주 동안 2주가 남았네요. 8월 2주가 남았는데 2주는 8월 달까지는 우리가 각자 여름 휴가철이라서 모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9월 첫 주부터는 다 모여서 9월, 10월 달은 같이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9월 달 모일 때는 다 같이 한 분 한 분 낭송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한 만큼 여러분들이 성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항상 저는 제가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어느 자리에 나가서든지 간에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또 뭔가 본인의 색깔을 가지고 본인의 장점을 가지고 정말 낭송을 잘하는구나, 잘 배웠구나, 그 기법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있구나 라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이 낭송을 다 완독하셔서 안 보고 다 잘 하시는 분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다 많이 우리가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다 외워오신다고 해도 제가 얼마든지 예쁜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8월 한 달은 열심히 외우시고 터득하시고 하셔서 9월 달에는 저에게 정말 기쁨과 환희를 선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낭송을 다 완독하신 분들께 또 낭송 대회에 같이 모시고 나가서 또 더 넓은 데에 가서 활동하시고 낭송가로서 정말 크게 대성하실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제가 열어놓고 있겠으니 여러분들은 저를 잘 따라와 주시고 잘 배우셨다가 정말 좋은 낭송가가 되어서 모든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받고 아프고 또는 기쁨이 필요하고 감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낭송으로 말미암아 줄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그 낭송가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